자, 이번에는 RPM이에요. RPM 질문 받습니다. 42번부터 풀이할게요. 계산하는 것 때문이다. 그지? 4제곱근, 제곱근 2의 5제곱, 나누기, 세제곱근 3. 이거를 쓰면서, 문제를 쓰면서, 물론 너희는 RPM에다 풀었으니까 문제를 쓰진 않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제를 쓰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문제를 봅니다. 자, 문제를 잘 관찰을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것도 문제 푸는 스킬 중에 하나야. 봐봐. 나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2의 거듭제곱들, 그리고 3의 거듭제곱들, 계산을 할 건데 지수로 바꿔서 표현을 해볼 거야. 됐어요? 지수로 바꿔서 표현을 해볼 거다. 그리고 얘는 전체적으로 루트가 씌워져 있지만 이거를 중간에 자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잘라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4제곱근의 제곱근이니까 8제곱근, 8제곱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지수로 표현을 하면 8분의 5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됩니까? 다시 해볼게요. 얘가 3이라고 써져 있는 건데 4제곱근에 세제곱근이야. 성질 요거 2개 곱하기 하는 거지 12제곱근이에요. 12제곱근이니까 3에 12분의 1제곱 이렇게 지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곱하기 얘 제곱근에 6제곱근이니까 12제곱근 3에 12분의 1제곱. 자, 밑에 있는 애는 2에 9제곱 있는데 n 거듭제곱에 6 거듭제곱이니까 6n 분의 9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어? 약분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쓰기만 했어요. 그러면 요거 약분돼서 그냥 사라져 버리겠네. 똑같으니까. 됐어? 그러면 2의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지수끼리 계산할 건데 나눠져 있는 상태잖아. 그럼 지수끼리 뺄셈을 하겠죠. 그래서 8분의 5 빼기 약분해서 써볼까? 2n분의 3 이렇게 약분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뭐라고 했냐? 8제곱근 4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2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8분의 2가 되는 거지. 돼요? 다시 8제곱근 2의 제곱이잖아. 8분의 2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니? 그럼 우리 여기서 8분의 5 빼기 2n분의 3 계산하면 4분의 1이다.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45번 A가 세제곱근 4분의 1이고 B가 4제곱근 6분의 1이고 C가 세제곱근 제곱근 17분의 1이다. 이거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어. 자,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걸 잘 나타낸 걸 찾으려면 이 상태로 두고는 못하고 얘네를 전부 다 표현법을 좀 바꿔볼게요. 거듭제곱으로 바꿀 건데 얘는 4분의 1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지? 얘는 6분의 1에 4분의 1제곱. 다시 얘는 2분의 1에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제곱. 17분의 1에 6분의 1제곱 이렇게 돼요. 자, 아마 여기서 얘네가 음수라는 사실, 분수꼴로 되어 있다는 게 좀 불편해서 이게 불편해서 이걸 마이너스로 바꿔서 음수로 지수를 바꿔놓고 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 없어? 있었을 수 있어. 자, 근데 선생님은 일단 그냥 풀어볼게. 그러면 이거를 통일을 시켜야 되잖아. 얼마로 통일시킬 수 있을까? 12분의 1? 12분의 1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무엇의 12분의 1제곱이 되려면 됐어? 그럼 여기 원래 있던 거에 4제곱이 들어가줘야지. 이렇게. 됐고 그럼 다시 얘는 12분의 1제곱이 되려면 3제곱이 들어가줘야지. 그래야 얘네 계산에 다시 4분의 1이 되겠지. 얘는 그렇지. 제곱이 들어가줘야 되겠지.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됐어? 그러면 알맹이를 보시면 돼요. 이제 알맹이를 보시면 얘가 4의 4제곱이야. 그럼 2의 8제곱이니까 얼마야? 512, 256? 256분의 1에 12분의 1제곱이다. 얘는 216이지? 216분의 1에
12분의 1제곱이다. 얘는 17이니까 289분의 1에 1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두시고 얘가 뭐가 제일 크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수의 값은 얘가 제일 작은 거지. 얘가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이렇게 되겠네. C, B, A, A, B. 이렇게 대소 관계를 잡을 수 있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58번에 2번이에요. 문제를 써놨어. 지금 잘 보면 27도 3의 거듭제곱꼴로 바꿀 수 있고 9도 3 이거 전부 다 3의 거듭제곱꼴로 통일을 시킬 수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영상 잘 보시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놈을 이렇게 잘라서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다시 해볼게. 얘 입장에서는 3의 세제곱에 n제곱근 하나가 걸려 있는 거라서 요렇게 들어가고 끝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3의 제곱에 3분의 1에 n분의 1 해서 3n분의 1 거듭제곱이 돼 있는 것이랑 같은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3 입장에서 4분의 1 제곱에 3분의 1에 n분의 1이니까 역시 3n분의 1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3 입장에서 4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수법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n분의 3 더하기 3n분의 1 더하기 12n분의 1 계산한 게 3의 4분의 3제곱이다. 해서 요거 계산하면 4분의 3이 나온다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물론 이런 방법도 있겠어. 양변에 n 거듭제곱을 하세요. 양쪽을 똑같이 n 거듭제곱을 해서 요 n을 한 번만 나오게 등장하는 게 한 번만 등장하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됐어요? 요 방법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 익혀놓으세요. 63번입니다. 63번. A 4제곱이 2고 B 10제곱이 8일 때 요걸 계산한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K값을 찾아내래요. K값 중에 최소값을 찾아내라고 했어요. 일단 정리부터 하자. A에 6분의 2제곱 3분의 1제곱 곱하기 B에 6분의 5네 6분의 5제곱 해서 이걸 통째로 K제곱을 했어. K제곱을 분배하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해결을 할 거야. 3의 4제곱이 2라고 했어. 그럼 A의 4제곱 A의 4제곱이 2라고 했어. 그럼 A는 뭐라고 할 거냐?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자, A의 4제곱이 2다. 그러면 A는 뭐라고 할 거냐? 4제곱하기 전 단계니까 4제곱근이 되겠죠. 4제곱근 2가 되는 거고 2의 4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러면 또 해볼까? B도 볼게요. B의 10제곱이 8이다 했어. B의 10제곱이 8이다. 그러면 B는 뭐라고 할 거냐? B는 2의 세제곱에 10분의 1제곱이겠죠. 그래서 2의 10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겠네. 자 그럼 이게 A 대신에 들어가 봅시다. 2의 4분의 1제곱에 3분의 1제곱에 K제곱까지. 그러면 요렇게 곱하기 2의 10분의 3제곱이 B야. B의 6분의 5제곱이야. 6분의 5제곱에 K제곱까지 분배하면 요렇게 됐어요. 그럼 이 입장에서 얘가 12분의 K제곱 더하기 요거 약분합니다. 얘네들 약분해서 밑에 2 남고요. 얘네들 약분해서 밑에 2 남아요. 그럼 4분의 K가 돼요. 그러면 얘가 2에 12분의 3이지?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1이랑 더하면 12분의 4, 3분의 K제곱.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는 거네? 그럼 생각을 해보자. 2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자연수만큼 다시 지수가 자연수일 때 여기 이제 지수가 자연수일 때 거듭제곱을 하면 2의 거듭제곱해서 계속 자연수가 등장을 하죠. 그지?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 4분의 1 이렇게 돼서 유리수가 등장을 하게 됐었지. 그지? 그 다음
다음에 2에 뭐 할까? 2분의 1제곱을 하면 루트 2가 되니까 얘는 뭐야? 무리수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된다? 얘가 자연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다. 근데 이거를 또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자연수 제곱이 돼야 자연수가 되느냐? 이건 또 아니지. 그지? 만약에 밑에 있는 숫자가 16 이런 거여봐. 그럼 16인데 여기 2분의 1 들어가도 4 나와서 자연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가 자연수여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지금은 얘가 2잖아요. 2. 소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3분의 K가 자연수가 되려면 K는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네. 가장 작은 거니까 K는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65번입니다. 65번 얘를 계산하라는 거야. 간단히 하시오 했어요. 식을 볼 때는 항상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식을 보세요. 지금 앞에 거랑 똑같이 생겼지. 그치? 역시 뒤에 거도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것만 다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은 뭐야? 합차 공식. 됐어요? 합차 공식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다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2에 2루트 2제곱 마이너스 루트 2에 2루트 2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얘를 2에 2분의 1제곱이라고 바꿔서 쓰게 된다면 2에 2루트 2제곱 마이너스 2에 루트 2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 상태로 나와 있는 게 없네? 그죠? 너네 갖고 있는 것 중에 없지. 그래서 얘는 또 뭘 하고 싶으냐면 앞뒤에서 이제 공통인수를 뽑아내고 싶다는 얘긴데 다시 이 녀석을 보시면 2에 2루트 2제곱이라고 하는 건 루트 2가 2개 있는 거잖아. 그지? 루트 2가 2개 있는 거니까 얘 루트 2제곱 곱하기 2의 루트 2제곱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다시 우리가 지수가 2배가 되면 제곱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얘의 2배잖아. 그럼 얘의 제곱인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여기 2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쳐다보면 얘를 요걸로 묶어내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는 문제 보기에 있어요. 1번에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지. 자, 66번입니다. 66번은 요걸 계산하라고 하는 건데 보면 요렇게 생긴 놈이 세제곱이 돼 있고 요렇게 생긴 놈도 세제곱이 돼 있잖아. 그럼 세제곱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나는 귀찮다 하는 사람은 치환해서 하셔도 돼요. 요거를 A, 요거를 B 이렇게 해서 치환을 해서 A 더하기 B가 얼마고 A 곱하기 B가 얼마인지 따로따로 구해내서 하셔도 되는데 이 문제의 취지는 너희가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해서 익숙해지려면 이런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한다. 이런 의도에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전개를 일단 쫙 다 해볼게. 얘를 세제곱할 거야. 그럼 앞에 거 세제곱. 얘를 세제곱하면 지수가 3배가 되니까 x가 되는 거지. 더하기 3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런데 앞에 거를 2배, 앞에 거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엄매야 니네 둘이 곱하면 1 돼서 사라지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이렇게. 다시 얘도 합니다. 더하기 x. 이번엔 마이너스야. 3 곱하기 x의 3분의 2제곱.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의 3분의 1제곱.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그럼 두 식을 더하기를 하면 이미 예상을 했겠지만 이런 게 이제 없어진다. 없어진다. 얘도 없어진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는 2x. 그리고 이제 요걸 계산을 할 거야. 3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됐어요? 그러면 x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니까 저기다가 빼기 3분의 4를 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거 여기 3개 여기 3개 합쳐서 6개 이렇게 됐어? 그럼 a가 2니까 4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1 4 더하기 3은 7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70번입니다. x는 양수고 양수 x에 대해서 이러한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나는 이 식의 값을 구해야 된다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루트 x, x의 2분의 1제곱이잖아. 여기 보니까 x의 1제곱이지. 그럼 요거를 제곱해야 요런 것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걸 다시 제곱하면 위에 있는 애를 구할 수가 있겠지. 선생님 얘는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요거 계산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자, 처음에 이거부터 하자.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부터. 이걸 제곱한 거니까 이걸 일단 통째로 제곱을 해봐. 통째로 제곱을 해보면 얘 제곱이랑 얘 제곱 말고 뭐가 더 있어? 뭐가 더 있어? 2가 더 붙어 있겠지. 맞아요? 거기서 2를 빼주시면 돼요. 모르겠는 사람은 전개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3, 3은 9 빼기 2니까 너는 7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제곱은 이제 다시 얘를 이용하겠지.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래서 49 빼기 2니까 47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식에 대입해서 주어져 있는 식에 대입을 해보면 여기 들어가 7 더하기 2 너는 여기 들어가 47 더하기 7 하면 9분의 54 6, 9, 54 하면 답은 6 됐어요? 그 다음에 71번에 2번 봅니다. x가 3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일 때 3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플러스 x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일단 얘를 그냥 대입하진 않을 거잖아. 그지? 이제 그 정도는 되잖아. 그지? 대입하진 않을 거고 식을 약간 변형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제곱도 있고 세제곱도 있고 네제곱도 있는데 물론 얘를 제곱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 너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또는 수상을 할 때 이미 제곱을 해보는 방법은 여러 번 써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나는 세제곱을 좀 해볼 거야. 왜요? 선생님 왜 세제곱을 결정했어요? 얘 때문이지 뭐. 얘가 3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세제곱을 하면 3분의 1의 3배가 되니까 지수가 1이 돼서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직접 구할 수 없고 요거 일단 해결을 해볼 건데 세제곱을 해봐야지 합니다. 는 3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고 전개를 하시면 3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얘랑 얘를 먼저 앞에 쓰시고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쓰시고 요 뒤에 있는 애들 보세요. 공통인수가 잡히죠. 그지? 얘네 둘을 내가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3의 3분의 1제곱 하나가 남고요. 여긴 플러스지만 내가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서는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하나 남을 거예요. 근데 얘 여기서 많이 보내 아니냐? 많이 보내지. 자, 따라와봐, 일로와봐. 스스로 아까 원래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모양새가 나왔잖아. 얘를 그냥 x라고 바꿔서 다시 써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3 빼기 3분의 1 빼기 요거 두 개 곱하면 어차피 1 돼서 사라지죠? 3x 됐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x 세제곱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3분의 8이다. 양변에 3 곱하고 정리해서 2항 좀 해볼까? 다시 3을 곱하고 2항을 할 거야. 다시 3 곱하고 2항하고 3 곱하고 2항하면 3x 세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8? 아니야. 그냥 두고 8. 요렇게까지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요 식을 보면서 절로 다시 가볼까? 저 보세요. 얘 보면서 쟤 보세요. 보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얘로 해결할 수가 있지. 어디에 어떻게 되냐면 요거 두 개를 x로 묶으세요. x로 묶으면 3x 세제곱 플러스 9x가 묶여 들어가지? 그리고 뒤에 3x 세제곱 플러스 x가 남죠. 그럼 얘가 8이니까 이게 8x. 그러면 이게 다시 3x 세제곱에 이게 8x, 이게 x, 합쳐서 다시 9x. 엄마야, 그럼 네가 8.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니네가 이 문제를 어려워하냐면 이게 값이 막 자꾸 돌아. 빙글빙글 돌잖아. 막 얘가 처음에 있던 애가 뒤에 가서 또 나왔지. 얘가 막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니네가 조금 힘들어 할 문제야. 그랬던 문제예요. 자, 75번 문제입니다. 75번. 2의 4x 제곱이 3이다 했어요. 그랬을 때 요걸 계산한 값을 구하시오 했다. 지난 영상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풀기를 좋아한다고 했었냐면 이게 지금 분수식이기 때문에 분자분모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나는 좋아하는 편이다 했었어. 그래서 여기 분자분모에 2의 2x 제곱을 다 곱해줄 거예요. 다시 분자분모에 전부 다 곱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분모부터 시작해볼까? 여기다 2의 2x 제곱을 곱하면 2의 4x 제곱 플러스 1이 되지. 쟤는 2의 8x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죠. 이러고 나면 2의 4x 제곱이 다 보이는 거야. 안 보이냐? 보이지. 보이지. 얘 3 더하기 1이고요. 얘 보여야 됩니다.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역수. 그치? 3분의 1 빼기 얘는 4x 아니고 8x잖아? 지수가 2배가 됐다는 건 제곱을 했다는 뜻이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분자분모에 다시 3을 곱해줍니다. 분자분모에 다 3을 곱할 거예요. 4, 3, 12, 27 빼기 1 해서 12분의 26이니까 답은 6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렇게 나는 풀기 싫다 하는 사람 이런 방법도 있어요. 2의 4x제곱이 3이라는 얘기는 2의 2x제곱이 루트 3이란 얘기인 거지. 선생님 왜 플러스 마이너스 안 해요?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수만 챙기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넣어서 계산해볼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3분의 1 다시 이거 세제곱하는 거니까 3루트 3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 됐어? 그럼 분자분모에 루트 3을 곱해요. 3루트 3을 곱하자. 3루트 3을 곱하면 얘가 9 더하기 3분의 27 빼기 1 하면 12분의 26 해서 6분의 13 똑같이 나오죠. 그지? 어떤 방법으로 풀든 상관은 없는데 본인이 편한 방법을 찾으시고요. 본인이 편한 방법이라는 건 그냥 편한 게 아니라 본인이 답이 잘 나오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익혀두는 게 좋아요. 자, 78번이고 78번의 1번부터 봅니다. 요런 값이 주어져 있는데 나는 요런 걸 계산을 해내야 된대요. x랑 y랑 z에 관한 얘기인데 x랑 y랑 z가 어딨나 봤더니 여기 지수 자리에 다 올라가 있죠? 그지? 지수 자리에 올라가 있구나. 그런데 나는 x라는 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x가 분모에 들어가서 x분의 1이 되어 있는 상태지. 얘는 y인데 y분의 1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럼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고민을 살짝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니까 지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면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더할 수 있을까?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의 지수의 성질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면 x분의 1이나 y분의 1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y분의 1부터 만들어 볼게. 자, 9에 y제곱의 값을 내가 몰라. 그냥 뭐 k 이런 걸로 하나 놔볼게요. 그러면 9를 y번 거듭제곱을 했을 때 k가 나온다? 그 얘기는 9는 k의 y제곱근이라는 뜻인 거잖아. 다시 9를 y번 곱해야 k가 나온다. 그럼 k의 y제곱근이 9다. 이렇게 거꾸로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9는 y제곱근 k, 즉 k 입장에서 y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 선생님 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사람은 그냥 양변에 y분의 1 거듭제곱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y의 y분의 1이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9는 y분의 1제곱 이렇게 바로 나오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럼 x도 이제 해볼까? x도 해보자. 8의 x제곱이, 자, 이거 세 개 전부 다 똑같은 값이라고 했잖아. 9의 y제곱을 k라고 설정했으면 이게 다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것도 k라고 설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때 k는 양수야 얘들아. 당연하지. 왜? 8을 거듭제곱했고 9를 거듭제곱했고 12를 거듭제곱했단 말이야. 그럼 양수 나올 수밖에 없어요. k는 양수인 거 전제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럼 8은 k에 해봐. x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런데 선생님 여긴 x분의 a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요거 하듯이 양변을 a제곱 해주시면 되죠. 너도 a제곱을 하면 너도 a 배 a제곱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어? 요게 일단 만들어지기는 했어. 됐지? 그럼 요게 8의 a제곱이야? 아니지. 그럼 y분의 1이 9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k의 y분의 1제곱이 9야. k가 얼마인지 아직 몰라. 그리고 여기는 y분의 1이 있기는 한데 k는 여기 없어. 됐어? y분의 1도 k의 어떤 지수고요. x분의 a도 k의 어떤 지수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 두 번째, 지수끼리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지수끼리 어떻게 더할 수 있게 되는지 생각을 해봐라 이거야. 너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z를 마저 할게. z를 마저 해보면 자, 생각났어?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더하게 돼? 밑을 곱셈을 하면 되지. 곱셈을 하면 지수끼리 더하게 되죠. 돼요? 그래서 k의 y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x분의 a제곱 이렇게를 하잖아? 그렇게 하면 k의 y분의 1제곱 더하기 x분의 a제곱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됐어? 여기서 다시 아까 이게 9였잖아. 9 곱하기 이게 8의 a제곱이었지? 이거를 하면 얘가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거랑 같은 걸 알기 때문에 얘를 k의 z분의 2제곱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바꿔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얘가 얘네요. 그래서 너가 12의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이 문제를 다시 풀 거예요. 이 문제를 다시 풀어주고 그 밑에 있는 문제 2번은 안 풀어줄 거니까 이 문제를 다시 풀면서 어떻게 푸는지 다시 보세요. 자, 1단계 8의 x제곱, 9의 y제곱, 12의 z제곱을 모두 k라고 설정을 한다면 8은 k의 x분의 1제곱, 9는 k의 y분의 1제곱, 12는 k의 z분의 1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이 등장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한 단계를 더 가서 k의 x분의 a제곱은 8의 a제곱이 되는 거고 z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제곱을 해야 되겠지? k의 z분의 2제곱은 12의 제곱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 두 번째, 그래서 얘네들끼리 더해지면 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더해지려면 곱셈을 해야 된다. 요렇게를 해주면 k의 x분의 a 더하기 y분의 1 제곱이 되는 건데 그게 k의 z분의 2제곱인 거더라. 그래서 너고 8의 a 제곱이고 너고 9가 되는 거고 는
너가 어디 갔어? 너니까 12의 제곱이 되는 거다. 되겠어요? 그래서 2의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얘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그래서 A는 3분의 4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됐어요? 요런 거 연습해도 돼요, 요런 거. 밑에 문제는 스스로 해봅시다. 자, 79번을 풀 건데 79번 문제도 방금 풀었던 78번 문제랑 별 차이는 없어. 너희가 여기서 어려워할 거는 아마 요 식을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하는 부분일 거야.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이 종종 등장을 할 거야. 이런 식이 종종 등장을 할 거고,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식을 변형할 수 있어야 한다. 보세요. x 플러스 y는 2xy. 양변을 xy로 나눌 겁니다. 문제에 보시면 괄호 안에 친절하게 xy는 0이 아니야? 이렇게 써있죠. 친절하지? 그거 가지고 써먹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양변 xy로 나눠보자고요. 그럼 얘가 y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은 2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 아까 78번 문제 풀었던 거에서 여기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자, 2의 2x제곱이 k니까 2의 제곱은 k의 x분의 1제곱이다. 됩니까? 그 다음에 3의 2y제곱도 k니까 3의 제곱은 k의 y분의 1제곱이다. 됐어요?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x분의 1하고 y분의 1이 지금 다 여기 있지? 그런데 걔네들을 더해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지수끼리 더하고 싶으면 곱하기를 하라 그랬지? 그래서 k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을 하면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2의 제곱, 얘가 3의 제곱, 얘가 k의 제곱. 그러면 k는 6. 문제에서 k는 양수라고 줬나? 상수라고만 줬나? 양수인 거 당연합니다. 됐죠? 81번 봅니다. 81번 같은 문제, 82번, 80번 이렇게 글자 많이 나와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글씨가 많으니까 읽기 귀찮은 거지. 귀찮은 걸 수도 있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모르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 몰라도 돼요. 이게 반감기가 뭐예요? 하나도 안 궁금해도 돼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것에서 수학적인 내용만 뽑아내서 수식을 잘 써서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되거든? 자, 81번 보세요. 어떻게 이제 수식을 뽑아내는 거냐면, 1995년 말에는 인구가 4만 명이었대. 그런데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대. 자,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다? 여기에 A배만큼 증가해서 다음에 인구가 만들어졌다면 거기서 또 A배만큼 증가했을 때 그 다음 해, 또 A배만큼 증가해서 그 다음 해, 이런 식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갔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2015년이 됐을 때 인구가 676만이래요. 맞나? 맞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총 몇 년이 지났냐? 20년이 지났어요. 이거 계산해보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손가락으로 계산해보시면 20년이 지났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4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A배, 다시 그거에 또 A배, 또 A배, A배, 계속 A배를 해서 이렇게 A배를 했더니 언젠가 이만큼의 인구가 되더라 하는 거잖아. 그러면 4만 입장에서는 A배를 몇 번 한 거냐? 20번 했다 이거. 20번. 그렇게 해서 676만이 나온 거예요. 그럼 A의 20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얘가 169가 나올 겁니다. 자, 더 안 하셔도 돼요. 잠깐 여기서 멈추세요. 자,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볼게. 나는 2015년 말에, 여기 중간 어디쯤에 2015년이 있었을 거야. 2005년. 2005년이 있었을 거야. 2005년에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나보고 알아달라고 하는 거지. 그럼 2005년은
이 1995년에서 2005년까지 오려면 몇 년이 지난 거야? 10년이 지난 거죠. 10년이 지난 거니까 4만에다가 A를 몇 번 곱한 거야? 10번 곱한 거지. 그치? 나는 4만에다가 A를 10번 곱한 게 얼마인지를 알아내고 싶다 이거야. 됐어? 그런데 A의 20제곱이 169잖아. 이걸 가지고 A의 10제곱만 알아내면 게임 끝! 됐어? 자, A의 20제곱과 A의 10제곱이야. 지수가 반으로 줄었죠? 지수가 반으로 줄었다는 건 제곱근을 구했다는 얘기잖아. 얘는 루트 169여서 13이에요. 그래서 얘가 4만 곱하기 13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어서 82번을 바로 해볼게요. 자, 82번. 어느 방사능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어 A년 후에는 처음의 양의 2분의 1이 된다고 할 때 이 A년을 이 물질의 반감기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A년 지났어. 반이 됐어. 됐어?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원래 내가 이만큼의 물건이 있었어. 뭔지 몰라. 방사능 물질이래.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냥 이게 있었는데 이게 반으로 줄어든다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다시 얘가 이거에 반이 된 거야. 반으로 줄어드는데 A년이 걸렸으면 우리가 이걸 반감기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거 반으로 줄어드는데 100년이 걸렸어? 그럼 100년이 반감기인 거야. 반으로 줄어드는데 뭐 10억 년이 걸렸어? 그럼 10억 년이 반감기인 거야. 되겠지?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A년이 지나봐 이게. 또 A년이 지나면 이거에 반이 될 거니까 요만큼 이렇게 줄어 있겠지. 되겠어? 점점 반으로 준다고요. 자, 그런데 식을 또 알려줬네. 아이고 고맙다 야. 얘가 지금 처음에 만약에 M0만큼이 있었다. 그래서 A년 반감기가 A년이니까 얘는 그러면 2분의 1 M0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1 M0가 있을 거고 그지? 그럼 이 중간에 어디쯤도 있을 거 아니야. 중간 어디쯤. 이 중간 어디쯤을 여기서부터 따졌을 때 T년 지났을 때를 중간 어디쯤이라고 한다면 시기 MT는 이때 방사능 물질의 양이야. 얘는 처음 거 M0 곱하기 2분의 1의 A분의 T제곱.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자, 반감기가 300년인 방사능 물질의 양이. 자, 반감기가 A년일 때 여기 A가 들어가잖아. 그럼 문제에서 반감기가 300년인 그랬으니까 A가 300일 때 라고 바꿔두시면 되겠죠. 물질의 양이 현재가 M이래. 그럼 현재가 요거야 요거야 M일 때 아니네. 이게 M0라고 보시는 거예요. M0일 때 얘가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야 16분의 M만큼이 되어 있겠니? 하는 거지. 그럼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야? 요게 이제 T년 후예요. T년 후. 됐어? 그러면 이 식에 맞춰서 해보자고. T년 후에 T년 후의 양은 16분의 M이다. 이제 T년 후의 양은 16분의 M이다. 이게 현재 최초 거 M 곱하기 문제는 이게 없으니까 곱하기 2분의 1에 300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16분의 1이니까 이게 16분의 1이 되려면 이게 4가 돼야 되지. 그럼 T가 얼마? 1200. 1200년이 되는 거예요. 답이 1200년이야. 됐어? 자, 그런데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할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지?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어쨌든 반으로 줄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라면 현재 내가 M이 있어. M이 있어. 그런데 반으로 줄어드는데 300년이 걸려. 그럼 300년 후에 반으로 줄었어 이렇게. 그럼 또 그 다음에 300년이 지나면 4분의 1M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1씩 얼만큼이 지나야 얘가 16분의 1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2분의 1씩 4번이 지나야 될 거 아니냐. 그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씩 4번이라고. 그러니까 300년 해갖고 300년이 4번 지나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1200년 후에 얘는 현재의 16분의 1만큼이 남는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만 기억하면 돼요. 구조를 아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지수 문제에서 왜 나와? 이 지수 가지고 문제 풀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고작 이게 뭐라고 반감기 때문에 이걸 못 풀 문제는 아니잖아. 그지? 할 수 있다.